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도 전세, 월세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전월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매매가 늘어서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2월 거래량은 2,400건 정도로 1월 거래 2,500건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매매, 전세, 월세 거래가 동시다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이거 뭐 결국 똘똘 말아서 전체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절벽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대 시장이라도 활발하면 이게 밑불이 돼서 매매 거래를 불태울 수 있는 캠파이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결국 매매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전월세 거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체로 매매에 대한 손절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월세 역시도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져 나가는 전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 시장에서도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뭐 전세 강세 현상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무려 43% 줄었고, 월세 거래는 52%나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매매 시장 거래량이 다 꺼져가는 상황이니 이런 현상 일어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래 회전율이 상당 부분 어려움에 직면을 하니 이게 전체적인 모양새로 확대가 되는 거죠. 특히 소형 아파트들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버린 건데, 결국 이건 뭐 아파트 쪽이 아닌 빌라 쪽, 그러니까 다세대 쪽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다는 건데, 그만큼 빌라 수요가 전세보다는 이전에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서 월세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세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는 건데, 월 1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는 곳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아파트 전세는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고금리 물기 싫은 거고, 아파트 월세 역시도 뭐 다를 바 없고, 보증금 규모가 빌라보다는 커졌기 때문에 접근성이 뭐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무조건 빌라 쪽, 그것도 뭐 리스크 피해가면서 월세 전환 속도를 가중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월세가 급격하게 줄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역시도 아파트 대신 접근하기 괜찮은 대체제이기 때문에 지수가 100.14 정도로 9개월 정도 상승하는 추세 보이고 있죠. 당연히 여기도 월세가 올라서 수익률이 뭐 5% 넘어서고 있다고 그래요. OP 안파가 뭐 그래도 계속되는 요즘이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가속화되는 분위기로 넘어가면서 오피스텔 월세 쪽도 상당 부분 임대료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아파트에 대한 컨셉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 전세 쪽으로 가지 않으려는 거고, 월세로 전환해서 자금 부담 느끼지 않으려는 수요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굳이 뭐 4인 가족 기준 충족할 수 있는 전세 살 필요가 없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전세가는 거의 뭐 떡락에 준할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전세가 올라간다 하지만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수요가 붙어주질 못하는데, 서울 전세가는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서초구 반포 힐스테이트 13억 정도 하락하고 있고, 아크롤 리버파크, 또 레미안 삼성 등등등 대체로 낙폭이 상당히 큰 진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쪽도 2억짜리 뭐 전세가 나올 정도로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나가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강남권, 비강남권 할 것도 없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거래량이 거의 50% 정도 줄어서인데, 그만큼 거래 회전율이 나오지 않으니 당연히 가격은 수요가 받쳐주질 못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전세가 약세는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으로도 확대가 될 전망이어서 집값 하방 압력으로 더욱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권은 뭐 살벌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가 약세가 뚜렷하죠. 40% 이상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 결국 매매가가 전세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전세가 추이는 계속해서 하락 고비를 넘게 될 거고, 이번 달 4월이 최대 고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집값 추이의 변동성을 결정적으로 획을 기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 입지가 흐릿한 전세보다 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한 월세 쪽으로 집중이 될 거라서 이제 뭐 전세 전성시대는 끝이 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쿠팡이 부동산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으로 이사간 뭐 어느 분이 쿠팡에서 식재료 구입하려다가 새벽 배송되지 않아서 낭패 보면서 쿠세권, 그러니까 쿠팡 새벽 배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또 다른 부동산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인근 400m 떨어진 10년도 안 되는 아파트는 뭐 새벽 배송 된다는 얘기죠. 열받죠. 뚜껑 열리죠. 로켓프레쉬로 뭐 새벽 배송이 되느냐 마느냐도 엄청난, 특히 1인 가구한테는 거의 뭐 생활 패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서 무조건 이런 입지를 가진 곳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입지를 정한다는 말까지 있죠. 그러니 쿠팡 쪽에서도 부동산 쪽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건데, 2026년까지 3조 원가량을 투자해서 중간 브릿지, 그러니까 아파트 대단지를 커버할 수 있는 특히 신도시 위주로 신규 물류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 그러니 당연히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거의 뭐 부동산 쪽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건데, 물류센터 부지 싸움은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입지 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물류를 움직일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이 부동산에 뛰어드는 선언을 할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고 공격적인 물류망 선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뭐 새벽 배송 안 되면 난감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브랜드 아파트에 산다 해도 이런 망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이거 뭐 있으나 마나 한 건데, 아파트 간판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거죠. 입지적인 효율성을 따지는 월세 성향이 강한 인구 구조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수적으로 보이지만 아주 실생활에서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방점을 찍는 게 지금 부동산 임대 시장의 수요입니다. 그러니 굳이 뭐 전통적인 전월세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야단이 나는 거고, 게다가 매매 시장 역시도 버티면 결국 무주택자는 집을 사게 돼 있어. 이런 이전의 고리타분한 부동산 사이클상에 머물러 있게 되면 골로 갈 수 있는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세대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만큼 부동산 수요에 대한 접근도 완전히 달라져서 전통적인 이해 안에서 자꾸 수요를 유인하는 듯한 이 뽐뿌질을 계속 해봤자 수요는 더 멀리 달아나게 돼 있고, 매매 시장의 매물 격체는 그냥 썩어가는 고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정육점에서 쇠고기는 결국 썩을 수밖에 없는 건데, 누가 사주고 누가 먹어줘야 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죽어도 기본적인 회전이 안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쿠팡이 부동산 쪽으로의 공격적인 진입 시도, 그러니까 물류 선점을 위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부지 공략을 엄청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또한 뭐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반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전월세 분위기는 결국 공룡 같은 이 배송업체를 부동산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아주 보기 드문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향후 부동산 입지에 대한 새로운 가치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필요 충분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이건 개인에게서 아파트 포비아,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자산 가치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고점에서 머물러 버렸다가 지금 급속하게 내리막을 찍고 있는 자산 가치에 대한 이 우려도 매매에서 전세,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듯이 결국 건설사도 아파트 짓는 것이 두려울 정도의 현실과 맞닥뜨리게 될 건데,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10개 중에 7곳이 1분기 수주한 곳이 빵입니다. 빵. 그냥 아무것도 공사를 따내지 않은 건데, 이거 의도적인 거지. 지금 공사를 수주해봤자 수익률에서 거의 뭐 후달릴 거 분명한데, 누가 어떤 건설사가 공사 수주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한국은행에서 긴급 발표한 PF 상황도 뭐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특히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 등의 연계성,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계적인 리스크를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 건설사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공사를 따내던 방식의 수주가 제로인 건 그만큼 연체율 상승세가 부담이 될 만큼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건데, 이렇게 건설사 스스로도 아파트에 대한 이 자산 가치로서의 단단한 개념 정리가 머리 헝클어지는 것처럼 정신없이 흩어지고 있는데, 개인이 여전히 아파트 자산 가치의 상승력을 믿는다는 거, 이거 되게 오판에 가까운 참 우스운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금융업권의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PF가 터져도 어느 정도 흡수 능력이 있을 거라 내다보고 있지만, 실제로 자체 조사에서 드러나듯이 은행, 저축, 여전, 보험, 증권별로 서로 간에 얽혀있는 연쇄 관계로 인해서 고위험 사업장이 빵 하고 한번 터지게 되면
중이나 저위험군도 분명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익스포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아무리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해도 기본 깔려있는 부실관계가 독립적이지 않아서 그냥 바로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파트는 상당히 위험하고 자산 가치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집값 하락의 원년이 될 올해 분기점부터는 전통적인 아파트 위주의 수요는 이전처럼 바닥이라는 집값 저점에서 신호를 받아도 예전처럼 벌떼같이 달려들지 않을 겁니다. 인구가 1인 가구로 대체돼 있고 주거가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 입지가 생활과 관련된 배송 물류가 직격할 수 있는 쪽으로 기울어 가기 때문에 전통적인 집값 상승의 얼개는 깨져버린 거나 마찬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걸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금융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PF 위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보여준 지표이긴 한데 그만큼 아파트 포비아 현상은 개인이나 건설사나 금융사나 매한가지 지금 공동으로 떠안고 있는 가장 큰 익스포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값은 상당히 큰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부동산 자금 블록 쌓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주택담보대출 자금 어려움 예상이 되고요. 은행권이 금리를 일제히 오늘부터 올리고 있고 특히 금융당국은 다시 금리가 출렁거리게 되면 금리가 아래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인하 쪽으로 가게 되면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은행권의 각별한 관리를 부탁한 건데 앞으로 주담대 금리 쉽지 않고 게다가 스트레스 DSR 때문에 가상금리까지 붙어서 주담대 더욱더 쉽사리 나올 것도 생각이 안 되죠. 그만큼 부동산 자금을 공식적으로 묶어놓은 건데 이렇게 부채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 부분 주택담보대출 부분에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PF 부분의 리스크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엔 집값이 하락을 하게 되면 PF 위기로 산불이 번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사전에 차단하자면 시중은행 주담대 창구를 필터링을 확실하게 해야 자금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터질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거고 개인의 디폴트가 먼저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되면 결국 건설사 위기로까지 번지게 되는 연쇄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까지 시중은행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자금은 거의 말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집값은 도저히 유입될 수 없는 연료가 이제 바닥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치고 나갈 여력이 없다는 거죠. 정말 4월은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오늘의 부동산 거래처 매매, 전월세,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체력저하 그리고 물류입지라는 이 새로운 판도가 열린 것처럼 전통적인 부동산 사이클상의 움직임을 봐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오늘 긴급 발표한 PF 보고서도 일단 개인 주담대가 천문학적으로 느는 상황에선 기업 부실과 개인 부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집값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는 상당히 상반기 집값 변동성의 진폭을 아주 크게 만들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뻔뻔한 복덕 발언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